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아니, 예. 갑자기 또 노래를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를 아까 했으니까 네. 노래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예. 자, 이렇게 원어원 노래죠. 잘 아시는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구직자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외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발 경기 불황으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만큼은 인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이슈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업문이 좁아졌다라는 소식만 계속 전했던 것 같은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나 뜨겁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이 소위 잘 되는 사업들 인재 확보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직군과 관련해서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 설비와 공정 유지, 보수, 그리고 제조 분야 등의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 아직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그동안 두 자릿수 규모의 채용을 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세 자릿수까지 채용 규모를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인력은 59,117명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는데요. 반도체 부문 인력이 8% 넘게 늘어난 건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상황은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인력 모시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지난 8일 연구개발을 포함해서 모두 10개 분야의 28개 직무 부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력직 채용을 4월에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정도 앞선 공고인데요. 또 채용 규모도 지난해 00명에서 올해 000명, 그러니까 세 자릿수로 크게 늘어서 수백 명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나선 상황입니다. 밖으로 좀 시선을 넓혀보면요. 글로벌 경쟁사들도 다양한 영역에 채용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인재 모시기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올해 밝다는 뜻이겠죠?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1차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 급성장 전망이 인재 확보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발표된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와 가트너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기구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대비 8.7% 증가한 4,77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재 확보에 더욱더 앞다퉈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대부분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은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됐죠.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과 이 정보통신 기기 판매가 늘고 있고 여기에 5세대 이동통신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 만큼 삼성전자, 또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에 나섰습니다.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등 5개사의 올해 설비 투자는 사상 최대치인 95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생산 라인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수급량이 크게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꽤 심각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전기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되려면 이 기술은 필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대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컴퓨터가 늘어나면서 전자기기용 반도체 출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칩을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전자기기용 칩 위주로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출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용도 수급이 불안할 만큼 반도체 생산 증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더 길어지면 안 될 텐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문 분야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인력 수요를 공급이 받쳐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발자 인력 단기간 육성이 어려워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전문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미래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내년에 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특화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 트랩을 신설하고요.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10년간 각 1,500억 원씩 모두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총 3,000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네, 인재 육성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성장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큼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대만 TSMC가 올해 31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경쟁사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과제도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수년째 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앞서 나가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를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메디치 효과라는 단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지식이나 재능을 지닌 사람이 만나고 그에 따라 전혀 다른 분야의 것들이 서로 만나고 더해지면서 창조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메디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메디치 가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미술 수업이나 교양 수업 좀 들었던 분들은 왠지 이 이름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유명 화가의 지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지 짐작이 가시겠죠? 네, 그럼요. 뭐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뭐 이런 유명한 화가들을 지원한 가문이잖아요. 예습을 아주 정확하게 아유, 원래 잘 알고 배우셨습니다.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효과를 증명해낸 인물들에 대해서 이 방금 이야기해준 인물들 모두 들어갑니다. 특히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 조각가이면서도 건축가 그리고 화가이면서도 시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메디치 가문에서 철학자, 역사가, 과학자 등을 만나서 위대한 명작을 후세에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기업에서도 서로 다른 영역의 인재들을 함께 배치해서 바로 이런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처럼 우리 경제에도 이런 메디치 효과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